오늘부터 저희가 시작할 강의의 제목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과목입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하느냐?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토리에 대한 역사는 무지하게 길지만 그 텔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학술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트랜스미디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랜스미디어, 이 단어도 벌써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단어, 매체라는 뜻이죠. 그 앞에는 트랜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기초를 둔 초월하다 또는 이동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가 함께 붙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하면 미디어를 초월하는, 미디어의 경계를 초월한다 또는 미디어를 이동한다,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는 그 체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단어가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현상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디어들이 다른 종류의 미디어로 옮겨가는 현상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복합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야기로 됐던 것들이 책으로 남는다든지 그것이 다시 연극으로 옮겨진다든지 또는 음악회에서 노래 불렀던 것이 녹음이 되어서 CD에 남거나 또는 LP에 남아있고 그것이 또 방송을 타고 전파를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트랜스미디어 현상이었다고 저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와서 특별히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과거부터 있었던 이러한 미디어 현상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경험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기계입니다. 제가 가진 스마트폰에서도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기본 기능이 잘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사용할 때 대부분의 시간들을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또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다른 종류의 저장 매체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미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책을 읽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음악실을 가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트랜스하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져서 그리고 심지어는 통합적인 기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러한 독립적인 매체를 통해서 다루어지던 컨텐츠들을 이제는 저희가 한꺼번에 내지는 아주 쉽게 트랜스하게 되었다는 개념, 이것이 트랜스미디어의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이야기돼야 되는 것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는 컨텐츠 제작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어떤 예술가가 또는 어떤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이 미디어의 확산과 보급 때문에 개개인들이 그 미디어에 접촉하는 빈도수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창작물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커진 것 때문에 이제는 예술 자체의 개념 내지는 창작 자체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바뀌어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첫째로는 그 개념의 이해, 둘째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금 컨텐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직접 참여해 볼 수 있겠는가? 그 기초를 다루는 데까지가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하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인데 트랜스미디어를 통해서 한다. 트랜스미디어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 과연 트랜스미디어를 위한 특별한 스토리가 존재하는가? 또는 그 스토리는 똑같다고 한다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텔링의 방법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몇 가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란 무엇인가? 텔링의 기술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미디어, 특별히 트랜스미디어를 통해서 텔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다루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요하게 저희가 언급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컨버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꼭 미디어뿐 아니라 산업, 문화, 사회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미디어 컨버전스의 개념 속에서 이 시대의 특징이 정해집니다. 왜 과거에도 있었던 트랜스미디어 또는 컨버전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시대에 특별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일 먼저 미디어의 간략한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디어의 간략한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이 컨텐츠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언어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가를 저희가 익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관련하여서 몇 가지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로스미디어라는 단어가 있었고,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 그리고 또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 OSMU라고 하는 개념들이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의 소스,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코어가 되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멀티유즈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책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어떤 종류의 그림이 어느 집에 어느 장소에 걸릴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려졌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소스들은 대부분 한 가지 용도만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라기보다도 앞으로 사용될 다양한 사용 방법,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영화로 되고 또는 게임으로 발전하고 또는 한편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웹툰으로 계속 연재가 되고 하는 상황들이 저희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 드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옮겨갈 수 있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전략들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저희들의 수업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언어, 즉 미디어. 과연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시대에 있어서 주목받게 되었는가? 어떤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 트랜스미디어가 나오기까지의 배경의 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